고맙군. 인세금 좀 올려야겠어. 저번 연도에도 올려드렸잖아요. 어쭈 나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5천만 원이면 전세 살 수 있잖아. 5천만 원 그럼 모아두시는 거죠? 안녕하세요. 우리도 영인이치 MC 윤태진입니다. 한 민간업체에 따르면요. 서울의 평균 월세 가격은 51만 원이라는데요. 1년으로 따지면 약 600만 원을 웃도는 금액입니다. 비싼 월세 때문에 허덕이는 우리 제리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긋지긋한 월세 탈출하고 전세 사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로는요. 독립을 꿈꾸는 개그맨 김진주님 나오셨습니다. 독립! 진주 독립 만세! 안녕하세요. 독립을 꿈꾸는 개그우먼 김진주입니다. 지금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시다고요? 맞습니다. 편하지 않나요? 편하긴 편하죠. 네. 밥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지만 그거 두 가지. 그리고 여러 잔소리. 사위. 사위. 그러면 로망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름에 20대 초반이면 좋겠다. 푸름에 화장실 하나. 진주님의 이 로망 가득한지 얼마 정도의 금액이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5천만 원이면 전세 살 수 있지 않아요? 5천만 원이면 살 수 있을까? 5천만 원이면 전세 살 수 있죠. 우리 진주님의 고민을 조금은 해결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BNK 부산은행 염근호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구세주! 제가 정말 두 분 팬이거든요. 진짜요? 네, 베텐 유니버스부터 알고 있고 피식대학. 또 엄마 고맙군. 저도 처음에 월세로 시작을 한 거의 거예요. 다 그래요. 제 친구들도. 전세를 가려면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빚을 지는 거네? 빚 지는 건 싫어. 은행 돈 쓰는 건 싫어. 이러니까 맞아요. 월세를 한단 말이죠. 막 독립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월세와 전세 차이를. 전세를 사는 게 훨씬 좋은 거잖아요. 재테크의 첫걸음은 고정 비용을 좀 줄이는 거에 있거든요. 맞아요. 월급이 들어왔는데 50만 원, 60만 원씩 좀 빠져나가면 저축할 돈이 없잖아요. 고맙고. 최근에는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도 낮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달달이 나가는 고정 비용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월세보다는 저렴한 건 맞죠? 진주님을 위해서 간단하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네. 서울에 오피스텔 같은 거를 1억 원을 계약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5천만 원 말씀하셨는데 5천만 원을 그럼 모아두시는 거죠? 아니요, 한 5년 안에 모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건데. 5천만 원을 모아서 5천만 원은 따로 금액을 제출하고 나머지 5천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네.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1.9%로 운영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월마다 나가는 게 7만 9천 원 가량 정도 됩니다. 훨씬 싸네요. 이게 전세가 훨씬 싸네. 뭐 아까 사위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자꾸 눈물나게 하는 사위. 각 시도에서 혼인기간 7년 이내에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전세자금 대출이 더 싼 게 있거든요. 21년 상반기 기준으로 부산시 신혼부부한테는 최저 0.3%의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이 지원되었습니다. 0.3이요? 그러면은 저 같은 프리랜서도 할 수 있나요? 소득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쵸, 맞아요. 진짜로. 청년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없거나 낮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금리가 더 낮게 지원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냥 바로 짐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바로 소파, TV 놓고 살면 되는 거죠? 아니죠. 일단은 중개인한테 저 집이 마음에 든다, 이 집을 계약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게 좋죠. 그러면 그 중개인이 집주인과 소통을 하면서 진행되는 사항을 커뮤니케이션을 해줘요. 계약금을 우선 1차적으로 내서 내가 이 집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찜을 해놓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얼마를 드려야 돼요? 몇만 원 꼬깃꼬깃. 일반적으로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의 10%에서 5%를 내시고요. 가 계약금은 그 계약금에서 10% 정도 가량을 내십니다. 대리님, 이제 계약금 내면 바로 이제 이사하면 되는 거죠? 우선 계약서를 쓰시고 권리관계 때문에 동사무소 가셔서 확정입자를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라던가 대출을 가능한지에 대한 서류들을 가지고 와라 하면 심사를 쭉 합니다. 근데 심사가 평균적으로는 2, 3주라고 보시면 될 것 그래요? 같아요. 네. 그리고 잔금을 치르시면 전입 등록을 하시고 그때 이불이랑 넣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전세자금 대출은 언제 받아야 되는 건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실 때는 잔금 지급일이나 전입해서 들어가는 날 중 빠른 날로 3개월 이내에 받으셔야 합니다. 전세 계약 같은 경우에는 1년마다 연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연장을 한 경우에는 대출도 같이 연장이 되니까 계약 갱신이 되기 전에 은행 가셔가지고
연장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는. 안녕하세요 연장하고 싶어요 하면 끝이에요. 중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그 제출하고. 네, 제출하고 대출이 다 나왔어요. 그럼 이제 제 계좌로 딱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금을 다른데 돌릴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보통은 집주인한테 바로 이제 입금을 해줍니다. 왜 아쉽냐? 순간 왜 치킨 시켜 먹을 생각을 했어요? 집을 사겠다고 대출을 받은 용도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바로 전달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세금이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집주인들이 누구 댁 전세금 좀 올려야겠어. 저번 연도에도 올려드렸잖아요. 없어 나가. 이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자금 대출의 총 보증금에서 70% 이내 금액으로 증액도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깡통 전세라는 것도 있어요. 잘 모르지만 비었다. 깡깡 비었다. 네, 전세금을 나중에 이제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게 어딨어? 그런 일이 많이 없기는 한데 집주인이 대출을 과도하게 받아서 그쵸. 집을 샀는데 갑자기 집값이 떨어진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2030 세대 분들이 주로 거주하는 다세대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이 간혹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깡통 전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세가랑 매매가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전세 반환 보증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가입하는 것도 좋고 전세 계약할 때 아까 전세 대출 안 되면 계약 취소한다고 특약 거는 게 있었잖아요. 반환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도 특약 사항으로 가입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겠다 걸어놓는 게 좋습니다. 보증보험은 꼭 안전하게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못 받으면 전 진짜 이거는 머리도 낮을 거예요. 진짜. 꿀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에 가시면 거래가 성사됐을 때 중개수수료를 내시잖아요. 그렇죠. 이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현금으로 받고 그런 걸 부동산 쪽에서 그냥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못 챙기는? 부동산에서는 이제 세법으로 1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면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게 의무로 되어 있으니까 꼭 현금 영수증 발행해 주세요 하고 현금 영수증.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좀 혼자서 이제 전세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내일 다음 주에 바로 독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엄마 안녕. 아빠 안녕. 저희가 퀴즈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네. 문제는 오늘 설명을 해주실 염대리님이 해주시겠다고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네. 자, 이제 문제 나가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전입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로부터 몇 개월 내에 신청하셔야 될까요? 이거 아까 나왔네요. 나왔던 네네. 3개월입니다. 정답입니다. 열심히 했다니까요. 작고 소중한 반짝반짝거리는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워요. 독립하면은 제가 TV 옆에다가 꼭 장식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주님처럼 독립 원하시는 분들 이왕이면 전세로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DNK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